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모시는데 우리 주한규 교수님 모셔서 얘기를 듣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시각을 좀 달리해서 얘기를 해주실 거로 기대됩니다. 그 최근에 마침 탈핵 비판이라는 책을 33명이 내셨다는데 33인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뭐 떠오르시는 거 있죠? 그런 뜻에서 33명이 이제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 재밌는 건 저도 아직 책을 읽어보진 못했는데 그 여러 자료를 살펴보니까 여기 뻥 뚫린 사진이 그 여기 저 대비된 한쪽은 이룩한 자고 한쪽은 없애는 자로 대비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생각해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기 정근모 교수 같은 사람들이 이제 원자력 공학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인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그 70년대 초 60년대 말에 이제 원자력이 시작이 돼서 이룩된 하나의 산업인데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 말하자면 원자력이 거의 퇴출되다시피 지금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했는데 재밌는 건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것도 사진을 말하자면 그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썼다 이렇게 해갖고 어떤 단체들이 소송을 해서 이 책에서 그 사진을 이렇게 없앴다고 합니다. 이게 내려서 실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한쪽은 이룩한 자고 한쪽은 사라지게 한 자라서 오히려 대비가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지난 두 번에 걸쳐서 탈원전 하셨는데 오늘 그 탈핵에 대해서 좀 더 그 여러 사람이 그 비판적으로 쓴 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사실 주한 교수님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상당히 필요한 지식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습니다. 저보다는 한 10년 이상 연배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그 아주 자기 분야에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그런 우리 시대의 바람직한 그런 지식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존경스럽게, 저보다 연세는 더 아래지만 존경스럽게 생각하는 분이고요. 또 자전거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 이 얼굴도 보면, 부인을 보면 내가 늘 느끼는 게 그 사진을 보면 저기 미녀와 야수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아끼는 주한 교수님 오늘 모셨고요. 그 여기 보시면 지금 서울대 공대에서 원자력공학과 이제 교수로 하고 계신데 서울대교 나온 후에 퍼듀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 쭉 여러 가지 경력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다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고요. 주로 그 원자력 연구원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서 서울대교로 오신 지가 한 20년 정도 되신 것 같고, 특히 이 원자력 학회, 미국의 원자력 학회 이제 펠로우 멤버시고 대한민국의 공학 한림원의 회원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분야에서 굉장히 정평 있는 그 학자다, 이렇게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셔서 보통 시민운동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통적인 공학자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또 원자력 학회에서 원자력 기술상을 받기도 하셨고, 근데 탈원전이 시작되면서 아마 이 액티비스트가 되신 것 같아요. 그전에는 학교에만 계셨었는데 탈원전 서명운동본부라는 거 만들어서 청와대에 청원도 하고 지금 100만 정도 됐나요? 90만 이렇게 청원도 시작하셨고, 그래서 이런 직접 또 서명운동이 청원도 하지만 또 직접 길거리에서 서명운동 온라인으로도 하고 직접도 하고 해서 한 90만 가까운 서명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게 33명이 썼다고 하는 꼭지들을 쭉 나열한 건데 저기 주 교수님은 여기 챕터 4에 우리는 기적을 만들었다.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40년 전에
그 아무것도 없던데 우리 산업 자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 원자력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만들어준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없애버린 그런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33민이 썼다고 하는 이 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이 책을 한번 보셔갖고 그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제 나름대로 그냥 뭐 저는 원자력 분야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보면 왜 이게 이슈가 되는가 그동안에 있는 거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제가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 저도 이과 출신입니다만은 이게 상당히 비과학적이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의사결정하거나 의사결정의 백그라운드로 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이런 분석이나 과학적인 자료의 바탕으로 해서 되기보다는 상당히 미신에 가까운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예를 들면 미신이 되기도 하고 하나면 또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신앙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건데 이게 어딘지도 모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당히 이념화돼 있다. 이거를 탈원전을 하면 이게 우리 편이 되고 탈원전을 반대하면 다른 편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편을 가르거나 이념화돼 있어서 이 이슈가 이게 보통 이슈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된 사회라고 그러고 지금의 우리 정부의 여러 주도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국가를 끌고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벌어지는 그 절차들이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절차적인 하자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상당히 비민주적이다. 민주적으로 뭔가 합의에 의해서 뭔가 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밀어붙여서 또는 절차도 다 무시하고 그렇다는 거고 또 탈법적이다 아니면 합법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하위법이 상위법을 무시하고 예를 들면 뭔가 결정을 한다든지 그래서 상당히 탈법적인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다. 또 탈원전 이후에 그러면 뭐 재생에너지 뭐 이런데 지난번에 몇 사람 검찰에 불려가기도 하고 했지만 이게 궁극적으로는 또 이 반대로 이익 집단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습도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원전을 스탑시켜 놓고 그만큼을 다른 거를 뭐 해야 되니까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이렇게 좋게 포장이 돼서 그걸로 하는 행위는 또 누군가는 또 그거를 빌드해야 되니까 그 빌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익 집단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운동권에 대표적인 사람이 검찰에 불려가기도 하고 뭐 이랬죠. 그래서 이익 집단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경제성의 분석에 대해서도 굉장히 엉망이다. 환경 영향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감성적이다. 예를 들면 최근에 풍력 발전 뭐 이런 것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의 지형이나 아니면 국토의 크기나 아니면 또는 우리 기후, 기상 이런 조건에 대한 거를 전혀 팩터라이즈, 이게 팩터로 반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게 더 낫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똑같은 풍력 발전이라도 맨 땅에 건설하는 거하고 산 위에 건설하는 거하고 저기 바다 수심이 깊은 데 가서 건설하는 거는 그 차이가 엄청나게 많고 그 풍력 발전 그 세우는 것도 그렇지만 또 그거 발전된 걸 어디로 끌고 와야 될까? 이 전기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와야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팩터로 반영할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그냥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도 지금 지난번에 예로 들은 저기 영국의 북부지방 이런 편소풍대 같으면은 기후학적으로 봐도 거기는 1년 내내 편소풍이 잘 부는 지역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거하고 우리는 비교적 그 바람이 균일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바람이 많이 부는 나라가 아니에요. 바람이 많이 불 때가 언제가 많이 부냐면 태풍 불 때하고
겨울에 삭풍 불 때예요. 두 개가 굉장히 강풍이 불 때인데, 삭풍이 불 때는 특히 서해안, 호남 지역은 또 눈을 동반해요. 바람과 눈이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서해가 따뜻하기 때문에 그 따뜻한 그 서해를 지나오면서 습기를 흡수해가지고 그게 눈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냐? 풍력은 세지지만 또 다른 재생에너지에 꼭진 태양광 발전은 또 못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또 여름 같으면 태풍 불 때는 또 태풍하고 또 강수가 또 엄청난 비를 또 동반을 하게 되니까 그렇고, 그러면 강한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또 바람이 거의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그 풍력 발전의 그거를 총 발전 용량, 그 장비의 용량보다는 실제 여러 가지 팩터를 반영했을 때 얼마냐 나오냐, 이런 아웃풋이 얼마가 만들어질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저 같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너무나 허술하게 짝이 없다. 경제성 분석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이렇게 팩터를 반영하면 좋을 텐데, 그거 제가 이제 하와이나 이렇게 영국 같은 데도 그 풍력을 전부 다 지형적으로 조사를 해갖고 그거를 그 기상도 그리는 것 마냥 이게 풍력을 밀도로 이렇게 그리면 아주 센 데는 새빨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강도가 굉장히 낮아요. 예를 들면 그런 분석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국이나 뭐 하와이 같은 데가 지금 45년까지 육지에서 이렇게 기름 수입하는 걸 전면 금지하겠다 해서 45년까지 완전히 자연에너지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지역이거든요, 하와이 같은 데. 그래서 제가 전에는 제주도 원지사가 하와이 방문했다고 그래서 하와이에서 좀 배우고 오라고 제가 어떤 칼럼에다 쓴 적이 있는데, 그러면 뭐 하와이 지역의 풍력 밀도에 대한 스타디가 엄청나게 돼 있는 게 이 책으로 이만큼씩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전문가가 아닌 눈에도 이렇게 보이는데 전문가들 눈에는 얼마나 많이 보였겠는가. 그래서 진짜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우리 주 교수님 모셔서 다시 얘기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